네, 오늘 장선 전략 시간입니다. 연기금이 주식 쇼핑에 나서면서 코스피가 단숨에 2016선까지 훌쩍 뛰어올랐습니다. 도대체 어떤 종목들 중심으로 기관이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매주 수요일마다 시장을 이기는 종목 발굴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TN 상상클럽의 박정석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 2000선 넘기기는 참 힘들었는데요. 2000선 넘자마자 2016선까지는 가볍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꾸준하게 사들여주고 있는데요.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예,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죠. 예, 외국인들이 아직은 적극적으로 사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의 경우에도 좀 오후장에 상승 탄력이 더더욱 더 강화가 되면서 2020선 바로 이제 돌파 직전까지 나오는 과정이었는데, 저는 현재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그동안 우리가 얘기를 해 왔었던 악재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더 이상 악재라고 이제 얘기를 할 만한 부분이 없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가장 큰 악재, 미국의 금리 인상 이제 너무 식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포장하냐면은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다라고 하면서 이 금리 인상 자체가 사실은 악재는 아니죠. 그런데 지금 우리 그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자금 이탈 이러한 우려감들 때문에 지금 시장이 빠졌던 부분이었었지. 그래서 점진적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이 문구로서 이제 어떤 그 악재 부분을 갖다가 해소를 하면서 시장이 현재 상승하고 있고, 자, 그리고 미국 증시를 유시한 선진국 증시와 그리고 우리 증시를 포함한 신흥국 증시와의 지금 그 주가의 어떤 흐름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죠. 따라서 지금 똑같은 악재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좀 흔들린다고 했었을 때, 미국은 조금 흔들릴 때 우리 같은 경우는 크게 흔들렸었던 이런 그 갭이라고 하는 부분들 갖다가 이제 메워가는 과정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 시점이 11월 말이기 때문에요. 또 12월 결산법인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말에 이제 그 배당을 위한 이제 그 배당 락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당 투자를 앞두고서 연기금이라든지 여타 다른 기관들 같은 경우에 이후에는 외국인들도 가담하겠지만은 좀 배당 투자를 위한 선침의 어떤 효과 부분들도 시장 상승을 이끄는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연말을 앞두고 시장에서 다시 종목들을 걷어들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업종과 종목들을 중심으로 사들이고 있나요? 예,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보니까요, 삼성전자, 삼성물산,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삼성물산 하면은 좀 최근에 있었었던 그 삼성그룹 지배구조와 관련된 지주회사의 성격을 띠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좀 해주고 있고요. 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바로 이제 그 석유화학과 또 정유주 그 에너지 관련 종목의 대표적인 주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 업종들을 지금 현재 좀 매수를 해주면서 좀 기관들, 특히 연기금들이 매수를 해준 종목들이 좀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강한 상승의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지배구조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핵심 종목들 중심으로 사들이는 모습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기관은 꾸준하게 시장을 사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아예 자리를 비운 상태네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도 사들이는 종목들은 있죠. 예, 외국인들의 지금 매도,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매도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좀 집중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수에 어떤 그 미치는 영향을 갖다가 좀 노리고 외국인들 매도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타 또 다른 종목들, 또 새롭게 사들인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최근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은 좀 업종별로 좀 골고루 매기가 좀 확산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런 그 느낌들을 아마 받으실 겁니다. 그 안에는 또 외국인들이 또 매수를 해주는 이러한 업종들의 또 그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최근에 유가가 40달러선 근처까지 내려가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국제유가가 바닥권에 위치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국제유가도 이제는 이제 반전하게 됐을 경우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이제 정유라든지 또는 이제 에너지, 석유, 화학 관련 종목군들을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집중적으로 본다면은 LG화학이라든가 또는 한화케미칼, SK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을 지금 매수를 좀 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소비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LG디스플레이, 그리고 BJF 리테일 이러한 그 소비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연말 소비 시즌과 좀 맞물려서 좀 외국인들의 좀 매수가 좀 집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물론 화장품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만 그룹주 중심으로도 두드러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LG 그룹주들의 움직임이 상승세를 눈에 띄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LG화학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또 3거래일 만에 신고가를 기록하네요. 예, LG화학이 올해 들어서 그래도 대형주들 중에서는 가장 좀 주가가 꾸준하게 좀 상승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이 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아직은 지금 국제유가가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은 그 유가의 어떤 바닥론이 슬슬 불면서 이제 석유화학 업종도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최근에 뭐 시장에서 가장 큰 핫한 이슈이죠. 전기차와 관련된 또 핵심 좀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그 LG 화학이 뭐 저점 대비해서 뭐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었지만은 저는 뭐 추가적인 어떤 그 상승 가능성이 높고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지난 2011년 이후에 진행이 되어 왔었던 중장기 어떤 조정, 중장기 하락 추세가 올해 들어서는 이제 지금 확실하게 좀 전환되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LG 화학에 대해서는 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LG화학은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해 보고 있고 그렇다면 LG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보시나요? LG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지금 2만 원 근처에서 좀 저점을 찍은 이후에 지금 강하게 반등을 주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들 매수가 굉장히 집중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수급이 이제 뒷받침되어주면서 주가는 좀 2만 원을 그 중심으로 해서 쌍바닥을 찍고 좀 바닥을 좀 탈출하려고 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수급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좋은 흐름 속에서 좀 주가가 이제 그 저점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내년도 실적에 대한 어떤 그 자신 있는 어떤 전망 부분들은 좀 나오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상승의 흐름들은 여기서 바로 V장으로 가기보다는 일단 어느 정도 좀 반등을 준 이후에 다시 한번 더 바닥을 다지는 이런 과정들 제한적인 반등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화학과는 달리 LG 디스플레이는 제한적인 반등으로 분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LG 생활건강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100만 원을 돌파하면서 황제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이제 안착을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간간히 또 조정은 나오겠죠. 예, 뭐 LG 생활건강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그 사업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화장품 부분의 어떤 비중들이 좀 커지고 있고 화장품 하면은 역시 중국 시장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화장품 그 사업 부분의 좀 성장과 함께 실적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비중 자체가 이제 커진다고 하는 측면 이것이 지금 이후에도 좀 추가적인 상승을 가능하게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무래도 보시피 LG 생활건강 일단 뭐 지속적인 신고가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긍정적인 흐름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또 시장을 이기는 종목 발굴해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 종목들부터 AS 해보도록 하죠. 예, 뭐 지난 그 11월 4일 날 추천을 드렸었던 일양약품, 뭐 최근에 이제 뭐 제약주들 이제 반등을 주면서 뭐 안정적인 흐름들 좀 계속적으로 현재 그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그 아래로 주가가 5만 원대 중반에서는 강력한 지지라인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추천을 드렸었던 환인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 이번 달 뭐 정신건강증진법 국회에서 좀 뭐 개정 수혜에 대한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좀 그 얘기가 뭐 다른 좀 안건 때문에 좀 약간 후순위에 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주가가 좀 약간 조정받고 있지만은 그런 수급이라든지 또 어떤 그 주가의 그 정배열 전환 과정 속에서 탄탄한 지지라인이 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재상승을 기대를 하는 만큼 보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주들 모두 다 일단 보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런 시장이 화랑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올라탈 만한 종목 있으면 하나 새롭게 좀 꼽아주시죠. 예, 뭐 최근에 좀 기술적으로 본다면 좀 매집이 좀 완성되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정보공학입니다. 한국정보공학은 한국 그 휴대패커드라든지 또 EMC, 애플 등의 이 국내 총판을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고 뭐 사업 내용을 본다면 서버라든지 뭐 스토리지, 그 컴퓨터 등의 이 전산 장비 유통 사업을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적은 지난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좀 확연하게 좀 개선되고 있고요. 또 애플의 그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이죠. 비콘과 관련해서 이 통합 서비스인 키비콘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한국정보공학 매수 가격은 5,900원에서 6,100원, 목표 가격은 전고점 근처인 7,500원, 손절매 가격은 5,000원을 설정한 상태에서 비중 20%로 좀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정보공학입니다. 목표가는 7,500원, 손절가는 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장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기는 전략 제대로 만나서 또 한번 집중적으로 파악을 해보겠다라면서 무료 강연회를 여신다고요? 예,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10층 이베스트 투자증권 교육장에서 진행하는데 오후 2시부터 올해 어떻게 보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 계좌 플러스로 수익을 돌릴 수 있는 이런 그 찬스를 갖다가 제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참가비는 무료고요. 많은 분들 오셔서 좀 노하우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료라고 하니까 또 여의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셔서 챙겨가실 분들 잘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MTN 상상클럽의 박정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